막 노는 연애만 하다가 이제 처음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 결혼 준비라는 큰돈 써가면서 하는 이거를 할 때 본인의 어떤 정말 밑바닥이 막 드러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하시면서 저 같은 웨딩 플래너가 꼭 있어야 할까 고민되지 않으세요? 웨딩 플래너가 필요하대, 있으면 좋대라는 건 알겠는데 또 웨딩 플래너랑 잘 맞지 않아서 플래너를 막 교체했다든지, 동행이 뭐고 비동행이 뭐야, 나한테 맞는 게 뭐지? 그 웨딩 플래너에 대한 모든 고민과 질문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한 방에 해결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필청해 주세요. 나랑 좀 결이 맞을 웨딩 플래너를 찾는 방법. 예전에는 비교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나랑 너무나 결이 아예 맞지 않는 플래너들을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여러 갈래의 상담을 하는 게 자칫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웨딩 컨설팅 업체 어디 하이엔드 호텔 예식을 위주로 하면서 조금 고가대 드레스나 하이엔드 업체들을 주로 하는 곳이야. 그러면 거기는 조금 저렴한 가성비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상품들을 주로 추천하는 곳이야. 여러 가지 이제 결이 있단 말이에요. 나랑 너무 맞지 않는 곳에서 상담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 이런 거죠. 나랑 맞는 결의 웨딩 플래너를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웨딩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잖아요. 웨딩 드레스, 웨딩 사진, 헤어, 메이크업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인스타그램에 웨딩, 웨딩 드레스, 예비 신부, 결혼 준비 이런 해시태그로 검색을 많이 하시면 여러 이미지들이 많이 뜰 겁니다. 처음에 보이는 한두 개 중에서 고르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러다가 예쁘다 그러면은 그 계정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 취향이 조금 생길 거예요. 그 내 취향이 약간 생겨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렇게 출퇴근 때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번에 마음에 든 드레스도 이거였는데 또 여기네? 그렇게 마음에 든 업체가 비버탐탐이었어요. 그럼 이제 비버탐탐이라는 해시태그로 한번 또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비버탐탐이라는 해시태그로 실제로 진행했던 신부님들과의 사진이나 이런 거를 막 올린 웨딩 플래너들의 계정도 속속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 플래너의 전반적인 신부들의 모습이 나쁘지 않네,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 편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 플래너를 팔로우 하시거나 조금 보시는 거죠, 지켜. 그러면서 신부들이 후기를 남긴 거를 올렸다든지, 신부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든지, 신부님이랑 팔로우를 하고 있었다면은 와서 댓글을 단다든지, 약간 이런 거를 보면서 신부 진행이 조금 만족스럽구나, 요즘 경력이 오래되고 후기가 좀 좋은 플래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인스타그램도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글을 쓰잖아요. 글에 보면은 그 사람의 느낌이 조금 느껴지니까, 좀 텐션이 엄청 하이 텐션이라든지 조금 차분하고 진지하고 이렇게 신중한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씩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 플래너와 상담을 해봐야겠다 결정하셔도 좋고, 그런 플래너가 둘이면 그 둘을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나면 그 한 분이랑 상담 받아보고 이제 결정을 해보면 어떨까. 웨딩 플래너라도 만나게 되면 제안을 받게 됩니다. 신부님은 이런 드레스가 예쁠 거고요,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 거고요, 두 분 느낌이나 성격, 텐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진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웨딩 사진 찍을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웨딩 사진은 화보가 예쁘다고 해서 그 스튜디오를 하는 게 아니다. 만족도를 봐야 하는데 저의 척도가 있거든요, 나름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신부님 피부톤이 이러니까, 신부님 체형이라든지 이런 분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 제안이 괜찮은 것 같아,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아,
오, 다 끄덕여져. 이러면 결정을 해봐도 좋겠다. 인스타그램을 좀 충분히 좀 길게 보시면서 내년에 결혼할 거 그럼 지금부터 조금 충분히 보시면서 나랑 좀 결이 맞는 플래너를 찜해두시면 지난 8월에 결혼한 제 신부님은 20대 때 블로그에서 제가 썼던 글을 보면서 딱 찜해놓고 저를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게도,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저에게 상담받고 바로 진행하시면서 8월 달에 행복하게 결혼식을 하시고 저에게 그런 표현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신부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보람을 저에게 안겨주셨는데, 뭐 약간 그런 것처럼 결국 결혼 준비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반 이상이에요. 사실 결혼 준비가 아니라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서야 웨딩 플래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1번, 웨딩 플래너가 하는 일은 결혼 준비를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한 번도 결혼을 해보지 않은 신랑 신부님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아, 신랑 신부님 뭐 예산이 있으시면, 예산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 얼마가 드는지를 몰라서 예산을 못 세우겠어요, 이런 분들.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신랑 신부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스튜디오 여기 하시고 메이크업 여기 하고 드레스는 요 정도 하시게 되면 아주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실 거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스타일링을 해드리고, 뭐 업체들 팩을 이렇게 딱 패키지를 아예 꾸려드리고 신랑 신부님에게 맞는 요런 걸 하는 게 일단 1번 웨딩 플래너의 일이죠. 2번 효율적인 일정 관리. 웨딩 플래너들은 저만 해도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언제가 결혼식이에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럼 촬영은 언제 해야 되고 그럼 드레스 투어 언제 해야 되는데 원하시는 드레스샵이 요런 라인이면은 그때까진 드레스 투어가 안 될 테니까 투어를 이렇게 미루면 촬영도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정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신랑 신부님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명쾌하게 일정을 바로 뽑는다는 게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요. 일정을 전체 계획을 쭉 짜드리고 미리 예약해야 될 거 해드리고 고지해드리고 이런 일정 관리, 말 그대로 플래너의 역할인 거죠. 저만 해도 20년 넘게 있었으니까 업체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신부님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상처받으시는지, 신부님들은 업체에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불쾌하신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조율하고 조심시키고, 신부님 성향이 이런 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미리 안내를 드리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와 신부님 간에 가장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는 거를 조율하는 거죠.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아티스트, 뭐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이런 분들 다 어느 정도 상업예술일 수 있지만 예술가잖아요.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말을 잘하고 관계를 조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저희 같은 쪽과는 결이 약간 다르단 말이죠. 중간에 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느 쪽도 너무 서운하지 않게 요거를 조율하면서 하는 이 삼남매 중에 둘째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이 업체와 이 신부님이 어떻게 낼 수 있는 결과물의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의 아주 중요한 업무죠. 4번. 이거는 사실 이런 분야를 하지 않는 웨딩 플래너도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저는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예산 코칭. 처음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 결혼 준비할 때 대충 얼마나 들어요? 보통 얼마나 해요? 평균이 얼마예요? 사람들이 제일 그냥 적당하다 하는 선이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그게 그 질문의 씨앗이 제 머리에 뿌려진 거죠. 너무 궁금하고. 그러니까 항상 종로 가면 예물이 얼마 정도 하지? 한복은 동대문 시장에서는 얼마나 하지? 브랜드 반지들은 얼마나 하지? 그럼 웨딩홀들은 뭐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가 돈을 얼마를 가졌을 때 축의금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축의금 이런 거 계산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전 영상 보시면 좋고, 이런 거를 막 궁금해 하면서 짜고 신랑 신부님들이 오시면은, 그럼 우리 신부님은 허니문 빼고 집 빼고 2천만 원, 우리 신부님은 1,500만 원, 우리 신부님은 700만 원, 뭐 이런 거를 막 내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저도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눈이 확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쌓아온 스킬을 제 전자책 결혼대백과에 다 넣어서 이제 출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 코칭까지 아마 저처럼 일하는 플래너도 있기는 할 겁니다. 지금 플래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결혼 준비라는 게 워낙 낯설고 거의 평생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서 처음 접할 때 너무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정보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정보가 나왔다면 이 정보가 나에게 맞는 건지, 아니 그냥 나에게 아니라도 유효한 정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많은 신부님들의 결혼을 도와드리고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했죠. 요새 이제 시대도 좀 많이 바뀌고 있고 노웨딩을 하거나 혼자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 결혼에 관한 정보, 예산에 관한 물샐 틈 없는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어느 막 광고라든지 어떤 커뮤니티에서 밀어주는 어떤 업체를 막 더 이렇게 추켜 세우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정말 투명하고 맑은 그런 정보, 그런 정보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초반에 이런 작업들을 그렇게 객관적인 실질적인 정보가 있는 책을 보면서 두 사람이 탄탄하게 세우고 가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툼도 많이, 갈등도 많이 줄고 좀 현명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제가 결혼했을 때 정말 제가 필요했던 예비 신부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결혼대백과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제가 물론 기존에 출판사 통해서 나온 종이책 4권의 책이 있지만 그런 데서는 담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거든요. 전자책이라는 건 에디터님이나 뭐 이거 판매량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정말 제 소신을 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보시는 분들이 바로 검증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무료 체험판 신청을 받았었는데 한 뭐 몇 분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00분 좀 안 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거 배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 나도 그럼 신청해서 나도 받고 싶어 하는 신부님이 계시다면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신청할 수 있는 폼 남겨놓을 테니까 그 책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도 한번 봐주세요. 자, 다시 웨딩 플래너로 돌아갈게요. 얘기가 잠깐 샜죠? 자, 그런 일을 하는 웨딩 플래너는 들어보니까 동행 플래너가 있고 비동행 플래너가 있다던데 뭐가 다른 거지? 너무 직관적인 단어잖아요. 동행 플래너는 동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드레스도 같이 골라드리고 헤어 메이크업 샵에도 같이 가서 드레스라든지 헤어 메이크업 만족도, 뭐 가봉 상태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드리고, 헬퍼 이모님이나 헤어 선생님, 메이크업 선생님들 좋은 분 하기로 했던 분들이 차질 없이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오래 일을 한 플래너들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랑 신부님들에게 그때마다 얘기해 드리진 않지만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샥 이렇게 처리하죠. 슉 이렇게 사고가 작게 있었는데 사고가 없다, 신부님은 사고가 없다로 이제 인스타그램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우리 신랑 신부님들 진행하면서 사진 영상 정말 많이 찍어 드리거든요. 인스타그램 인태기가 와가지고 인스타그램 진짜 못하고 있긴 한데 저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신랑 신부님들께 선물로, 비동행 플래너님들은 스케줄 조율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좀 해주시는 면이 있고요. 직접 현장에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그 전주에도 보고 그 전년도에도 보고 이런 신부님 저런 피부톤의 신부님이 이걸 했을 때 이렇게 쭉 봐야 조금 더 명확하게 신부님에겐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릴 텐데, 비동행 플래너님들은 그렇게 현장을 많이 체험하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이 업체는 좋은 업체예요. 이 업체 화보가 이번에 이 업체 프로모션이 나와서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는 얘기하지만 신부님은 이렇게 하시면 딱이에요 라는 제안을 하기에는 제 생각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주 물샐 틈 없는 스케줄 관리라든지 뭐 요런 딱 그 예산에 맞게 요런 것들을 잘 해주신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말씀드리는 거에도 약간 힌트가 나왔지만 동행을 주로 하는 플래너, 동행 플래너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이 업계에 있다 보면 안목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적대가 그래도 한 중고가 정도 되는 제대로 된 견적을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와 만족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 쪽에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컴플레인과 만족도 있는 그걸 다 직접 듣다 보니까. 근데 비동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기는 진짜 견적이 좋은 거예요. 가성비가 정말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동행업체들은 중고가 이상 하이엔드 쪽의 업체들을 많이 선호하고 비동행 플래너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가격이 약간 더 메리트인 이런 업체들을 좀 더 추천을 드리게 되고 업체 군까지도 조금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행 플래너는 같이 다니기 때문에 특히 나는 뭘 잘 못 골라, 누가 좀 골라줬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실패하고 싶지 않고 웨딩드레스 입고 헤어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예쁘게 평생 후회 안 하게 딱 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 그리고 난 좀 바쁘기도 한데 뭘 잘 못 골라, 솔직히 내 안목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약간 이러시다라고 하면 동행 플래너를 선택하시는 게 무조건 더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난 약간 사람이 낯선 사람 있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호불호가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막 뭐 골라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혼자서도 스타일링을 잘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내가 더 원하는 바야. 이런 분들은 비동행을 하신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업체 군까지도 조금 보시면서 동행인지 비동행인지를 정해보시면 후회가 없으시겠다. 동행 플래너는 생화부케를 선물로 드리고 비동행 플래너는 생화부케 선물이 없어요. 비동행 플래너를 하게 되면 생화부케를 따로 돈 주고 구매해야 하는데 이 생화부케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요새는 그것까지 따진다고 하면 동행 플래너와 비동행 플래너의 금액 차이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업체 군이 다르기 때문에 비동행 플래너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업체들을 추천을 드리니까 전체 금액은 스드메 다 해서 뭐 300이에요, 350이에요, 뭐 이렇게 된다면 동행 플래너를 만났을 때 신부님한테 어울리는 걸로만 이렇게 추리니까 550이네요,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업체 군이 달라지면서 금액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워크인이라고도 많이 찾다 보면은 보시게 될 텐데 직접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경우를 말해요. 웨딩 플래너의 도움이 없이 본인이 엄청 열심히 손품을 팔아가지고 좋은 업체를 찾고 나는 내 안목을 믿어, 내 취향에 딱 맞게 하면 그걸로 만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혼자 이렇게 찾아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고 진행하는 그런 걸 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서 베일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관없이 막 정말 자유분방하게 한다.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놓치는 게 있거나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건 좀 후회스러워, 그거는 그렇게 안 할 걸 그랬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대백과 같은 책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딱 만족스럽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딩 플래너를 이용할 때 물론 무료 플래너들도 꽤 있어요. 경력이 좀 많은 플래너님들이라고 하면 저만 해도 상담할 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랑 계약을 해주실지 말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내 모든 노하우를 녹여서 상담을 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린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이제 상담비를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어쨌든 우리의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경력이 좀 있는 플래너들은 상담비를 받습니다. 한 3만 원에서 한 10만 원대까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코칭, 스타일링, 스케줄링까지 해서 표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2024년 9월 기준 5만 원대 받고 있어요.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컨설팅 피라는 거, 컨설팅 수수료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플래너 업체에서는 스드메 견적 안에 녹여서 저희 스드메 뭐 500만 원이에요. 스드메 600만 원이에요. 총 금액 안에 컨설팅 업체 수수료가 들어가 있다. 좀 하이엔드 위주로 하셔서 막 드레스만 막 700, 800, 1000만 원 하고 막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하이엔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3%에서 5% 정도 퍼센테이지로 이제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녹이지는 않고 그냥 투명하게 꺼내서 요만큼 컨설팅 수수료 받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간 뭐 중간 가격대를 하시건 하이엔드를 하시건 고가를 하시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에너지를 분배해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 수수료는 정액제로 받고 있어요. 결혼 준비가 돈이 많이 들죠.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꼭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들으면 웃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쩌면 수능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하는 것처럼 사실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배우자하고 막 노는 연애만 하다가 이제 처음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 결혼 준비라는 큰돈 써가면서 하는 이거를 할 때 본인의 어떤 정말 밑바닥이 막 드러날 수 있는 이 결혼 준비가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두 사람의 결을 잘 맞춰서 가르쳐 드리는 이 가이드 안 틀 같은 걸 보면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아주 좋은 선택을 하는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인생에, 특히 가족의 시작에 진짜 무지막지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이 결혼 준비라는 걸 시작할 때 책을 보면서도 좀 배우고, 노련한 경력 많은 안목 좋은 플래너에게 조금 가이드를 받으면서도 하고, 그래서 두 분은 서로의 마음을 많이 챙기시고요. 결혼 준비 어떤 실질적인 이런 뭐 선택하면서의 막 어려운 이런 거는 웨딩 플래너, 전문 웨딩 플래너에게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플래너 없이 하시는 분들, 비동행 하시는 다 뭐 응원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웨딩 플래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해 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는 쏠쏠한 지식 정보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